홍수입니다. 몇 가지 질문도 있고 코멘트도 있는데 일단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휘의식의 성격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휘의식을 얘기하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. 일반 기업의 기준에. 그래서 기업이 원래 회계 기준을 각자 개발해야 한다.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자산, 공정가치 평가.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류배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불투명하거나 할 때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게 지류배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기준이 없는 것도 지류배신으로 설명을 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류배신의 성격이 이게 가능한 것인지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지류배신의 내용 중에 이제 공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저는 공시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뭐 송민석 교수님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골치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정가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인데 이 공정가치의 큰 변동에 대한 공시에 대한 얘기는 요구사항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아직 지류배신이 끝난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정도를 좀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동의 정도가 지난 1년 정도에 어느 만큼 변동했느냐. 뭐 두 번째 얘기한다 그러면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을 다 인정하시는 걸로 했으니까 이용자로 하여금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을 갖다가 다 리컨사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원가법을 쓴다 그러면 공정가치를 주석에 공시하게 하고 공정가치법을 쓴다 그러면 원가를 갖다가 공시하게 하고 뭐 이 정도의 정보는 공시하게 된다. 세 번째는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라고 했는데 활성시장이라는 건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뭐 미컴에서는 활성시장이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컴에서 보시는 활성시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주석에서 스토록해야 이용자가 어떤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저희가 연구해야 될 만한 분야이다. 그래서 아까 뭐 30%전 세계 시장에 저희의 마켓슈어가 뭐 이 통화량 자체가 코스닥에 거의 버금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말 리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기준원이 좀 이렇게 리딩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꼭 해서 저희가 이 분야의 어떤 선도 회계 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우리가 신분표가 일단 사실은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제외시켰던 부분이고요.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이 없으면 어떤 회계 통째를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공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논의 과정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지금이라도 혹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논의 마무리 단계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긴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멘트 해주셨던 부분은 이제 연결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앞서서도 이제 토론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논의나 국내 법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오늘 이 포럼은 어떤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
가늠해보기 위한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향후에도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한 번 듣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. 예, 또 다른 분 코멘트 하시면 예, 가운데 계신 분. 예, 회계법 외교 품질과 시장 맡고 있는 신은영 부대표입니다. 먼저 이런 포럼을 개최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. 일단 가상통화나 암호화폐를 어느 자산으로 계상하든지 간에 일단 공정가치 평가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공정가치 재무제표는 피감사인이 회사 측이 작성을 해서 감사인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인한테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금액이 유의적인 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은 범위자들로서 원칙대로 한다면은 한정 의견은 뭐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감사 기피하는 것처럼 가상 통화나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는 감사를 기피할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회계기준원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공정 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를 들면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반 완전경정 상장 주식 시세처럼 안정성이 없으니까 결산일 전후로 일정 기간 뭐 양쪽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에서 평균 해가지고 어떻게 뭐 산출한다는 거 예전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공정가치 개념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안정이 되지 그냥 회사가 이거는 뭐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혼란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뭐 좋은 기준을 뭐 마련하실 걸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. 사실 금융상품, 금융자산에 대해서 바뀐 IFRS 기준에서 많은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끔 저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늘 받습니다.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FV, OCI, 뭐 금융자산, FVPL, 뭐 금융자산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 회계사님 그러면 우리말로 금융자산 개정 과목을 뭘 해야 됩니까? 그 회계 프로그램 개발의 개정 과목을 어떻게 FV, OCI 금융자산 쭉 풀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. 그 참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회계 기준에서 개정 과목은 회사에서 설정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더 현장이 낮아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말 개정 과목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과 요청사항이 섞여 있는데요. 그러니까 감사부 회계기준 재산 확대되는 자체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. 저쪽에 앉아서 질문한 분 해주세요. 다시 말씀 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회계기준 제정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감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들을 거고 그 밖에 뭐 많은 분들의 의견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공정가치 평가 문제라든지 기준과목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논의를 더 해볼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특히 이제 기준과목 문제는 사실 지도자께서도 답을 이미 알고 있으신 것처럼 들려서 그렇긴 하고요. 개정과목 사실은 이제 기준서에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
특성을 좀 잘 살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이제 저희 기준원 입장에서도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는 또 기울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그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들으셨는데, 그러면 일단 먼저 김광현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저 아주 대학의 그 김영인입니다. 오늘 굉장히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,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. 이게 많이 뭐 시중에 논란이 되는데 우리 회계 문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오늘 사실은 배우러 왔는데요. 듣고도 뭐 토론자분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네요.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오늘 자료에서 기억나는 거는 지금 그 회계 문제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회계법인에서 나오신 분은 무형자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아까 정의를 그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해 주셨고, 제 뒤에 나오신 그 증권회사 동부증권에 계신 분은 61페이지에서 무형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데피니트리 검토를 했는데, 저도 회계학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셈인데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거는 부탁드릴 사항은 회계기준원이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좀 하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. 물론 우리가 나라가 이제 뭐 회계기준을 IFRS를 번역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 사회 기대에 맞자면은 회계기준원의 역할에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, 오늘 또 발표를 하시는데 슬라이드를 우리한테 제공한 데는 일부하고 나머지는 또 제공 안 하시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,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전문가로서 서로가 의논을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다른 데서 존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내놓지 않고 그냥 말로만 떼고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그렇고, 지금 아까 일부 이제 패널께서는 이거 뭐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굳이 말 필요 없는데, 저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일본도 그 신중한 일본이 한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를 하면서, 현재 뭐 국제적으로 우리 가상화폐 지금 거래량이 한 3분의 1쯤 된다고 그러는데, 진짜 우리 회계인들이 좀 도움을 주는 모양으로 고민을 해서 개정감도 좀 기준원답게 제시를 좀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. 강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아까 뭐 좋은 말씀 뒤에 그 질문자 하셨는데, 그거를 뭐라고 개정하고 해야 되느냐, 회계 기준을 그냥 한번 찾아봐도 자유를 맡기고, 그래서 기업이 그냥 알아서 쓰면은 그 다음에 감사인이 뒤에 가서 보도록 한다, 이런 입장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제발 좀 기준은 답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사입니다. 저희가 아주 든든한 후원자는 분을 얻은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요.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오늘 포럼의 초점은 사실은 향후에 이제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,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의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를 충분히 하고,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저 마지막으로 저기 흥석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가천대학교 흥성식입니다. 굉장히 어려운 이슈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모두가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완벽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두 단계를 좀 거쳐가면서 우선 과도기적으로 어떤 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질의회신의 응답의 수준은 제 생각에는 100%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답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이한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공개 초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혹시 거기서는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제 의견인데 가상화폐가 갖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 가상화폐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처음에는 물론 이제 가상화폐가 먼저고 블록체인이 따라왔지만은 점점 이제 블록체인이 더 중요해지고 그것의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되는 이 몸통과 꼬리가 뒤바뀌어가는 추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가상화폐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는 그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이 어떤 블록체인인지 그리고 그 블록체인에서 그 가상화폐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가 뭔지 거기에 그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김영진 이사님께 질문을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노드 얘기를 하셨는데 가상화폐가 갖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노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블록체인 구조 속에서 그러면은 거래소가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화폐의 대표 노드로 퀄리파이된 노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퀄리파이된 노드가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좀 사실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.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그 노드의 권리 의무가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섀도우 노드에 불과하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레귤러 노드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발행했다라고 하는 숫자가 각 거래소에서 거래됐다라고 하는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퀘스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거래소에서 그 퀄리파이드 노드가 아닌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.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게 회계 처리상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.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의 가치는 그 블록체인 속에서 퀄리파이드 노드로서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. 거기서 또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공정가치의 거래가 되고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점을 우리 두 번째 단계의 회계처리 기준을 할 때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.